자, 이번 시간에는 화면 구성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레이아웃을 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새로운 파일을 제가 생성을 했고요.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시면은 test02html 파일을 새로 생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새로 생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파일 생성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스타일이라는 태그를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CSS 파일이 생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바디 부분에는 div라는 태그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생성을 했습니다. 일단 먼저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CSS는 뭐고 HTML은 뭔지 그 부분도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TML은 화면의 구성, 그 다음에 정보 입력을 담당을 한다면 CSS는 디자인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CSS 같은 경우로 태그의 높이라든지 넓이, 그 다음에 색상, 그 다음에 뭐 구조 이런 것들을 다 제어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CSS를 활용을 해가지고 한번 디자인을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일단은 선택자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선택자라는 거는 이 CSS에서 혹은 자바스크립트에서 이 태그 엘리멘트들을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녀석들입니다. 선택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태그를 직접 호출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으로 호출하는 방법이 있고 아이디로 호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클래스는 속성이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들어가는 속성 값입니다. 그런데 다른 속성과 다르게 클래스랑 아이디의 속성 값은 사용자가 직접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박스 1로 이름을 만들었지만 여러분들이 A, B, C로 만들고 싶다면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걸로 만드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박스 1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스타일이라는 태그 안에서 이 div라는 태그를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iv 하고 가로 열고 대가로를 열고 닫고 하시면은 끝입니다. div가 다 여기에서 호출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넓이 값은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넓이 값 100픽셀, 그 다음에 높이는 100픽셀 이렇게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픽셀이라는 것은 단위입니다. 단위. 여러 단위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단위입니다. 아마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이런 걸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에서 픽셀 단위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드시고 나서 실행을 해봐도 아무것도 뜨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색깔이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색을 입력하는 방법은 백그라운드 컬러라는 값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레드라는 색깔로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스가 나왔습니다. 자, 보기에는 이게 큰 이렇게 하나의 박스처럼 보이겠지만 지금 여기에 100픽셀, 100픽셀, 100픽셀 이렇게 해가지고 3가지의 박스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살짝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진이라는 값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마진 바텀이라는 값을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마진 바텀은 아래쪽을 의미하는데요. 이거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픽셀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공간이 생겼죠. 자, 이제 마진과 패딩이 대표적으로 이제 영역 공간을 만들어주는 CSS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엘리멘트 객체가 하나 있으면 이렇게 div가 있으면은 여기에 제가 예를 들어서 글씨를 씁니다. 글씨를 쓰면은 자동으로 글씨 크기대로 이렇게 커집니다. 여기에 쓰여져 있던 글자가 여기 들어가겠죠. 여기 들어가지는데 만약에 내가 크기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이 크기대로 얘는 강제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100픽셀, 100픽셀로 크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넣어주면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렇게 들어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보더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텐츠가 있으면 그 주변에 이렇게 감싸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보더 영역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보더 1픽셀, 이건 크기를 지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색깔을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모양을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미콜론. 이 세미콜론은 명령문을 다 쓰고 나면은 이렇게 닫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테두리가 쳐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희한하게 제가 이상한 글자를 썼는데도 한글로 변환이 되네요. 아, 이게 번역이 돼서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항상 번역이 되게끔 제가 설정이 돼 있어 가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시 설명드리면은요, 보더 영역이 이렇게 있고요. 그 보더 영역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 바깥쪽 영역은 마진입니다. 그리고 여기 안쪽 영역은 패딩입니다. 이걸 이제 직접적으로 보여드리면은요, 넓이 값은 그대로 두고 높이 값만 잠깐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 있던 이 박스 두 번째, 세 번째는 높이 값이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더 영역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이 값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생성이 안 되는 거고, 지금 안에 컨텐츠가 글자가 들어가 있죠. 이 컨텐츠가 들어가 있으면 그 컨텐츠 크기에 맞게 자동으로 커집니다. 높이를 지정하지 않아도 글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글자 크기에 따라서 커지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패딩이라는 값을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딩에도 여기 보시면은 바텀이 있습니다. 패딩 바텀이라는 옵션을 주고, 여기에다가 뭐 50픽셀이라고 극단적으로 값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큰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행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공간이 생긴 게 보이실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도 영역이 늘어났지만 이 박스 크기가 늘어난 게 아니라 패딩 값이 늘어난 겁니다. 패딩 값이라고 하면은 컨텐츠가 보이고 그 아래쪽, 이 아래쪽 영역에다가 크기를 준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같이 글자를 박스 2, 박스 3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아래쪽에 이렇게 공간이 생기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자, 그럼 만약에 왼쪽에다가 공간을 만들어 주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패딩 레프트에다가 옵션을 주시면 됩니다. 뭐 30픽셀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럼 이렇게 패딩 안쪽에 공간이 이렇게 생긴 걸 보실 수가 있죠. 이쪽 부분에다가. 자, 그리고 여기에 공간을 각각 아까 우리가 마진 바텀을 줬었는데요. 마진 바텀을 주는 게 아니라 마진 바텀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빼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탁 달라붙게 됩니다. 마진은 이 바깥의 영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공간을 벌려주고 싶다. 만약에 여기 공간을 벌려주고 싶다. 그러면 마진 레프트를 주시면 됩니다. 30픽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왼쪽 공간이 이렇게 늘어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렇게 옵션을 간단하게 줘서 우리가 알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객체의 보더 기준으로 안쪽의 영역을 주고 싶다면 패딩, 바깥쪽의 영역을 주고 싶다면 마진, 이 값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선택자를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지금 선택자 div를 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 div를 태그를 갖고 있는 모든 박스에게 명령이 들어갔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클래스라는 게 또 선택자가 있습니다. 클래스를 호출하는 방법은 점입니다. 점 박스 1.
왜 박스 1이냐면 여기 속성 값이 박스 1이기 때문입니다. 박스 1을 여기다 이렇게 호출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에게만 박스 1에게만 옵션을 별도로 주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를 다른 색깔로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백그라운드 컬러가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클래스라는 명칭을 이 친구한테도 세 번째에 있는 div한테도 줄 수도 있습니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클래스라는 거를 박스 1 동일하게 이렇게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새로 고침을 누르시면 색깔이 동일하게 들어간 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div보다 클래스를 쓰는 게 더 힘이 세다라는 걸. 같은 백그라운드 컬러가 들어갔지만 여기 클래스로 주고 나면은 기존에 빨간색이 들어가 있던 거를 무시하고 다시 오렌지 색깔로 변환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div 태그로 명령을 주는 것보다는 클래스로 주는 것이 더 힘이 세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id도 있습니다. 자, 그럼 id를 호출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자, 마찬가지로 또 샵을 눌러서 박스 2라고 이렇게 호출을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백그라운드 컬러를 주고요. 이번에는 핑크 색깔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행을 해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세 번째 박스만 핑크색으로 배경이 바뀌었죠. 자, 이거를 알아볼 수 있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id가 가장 힘이 세다라는 얘기입니다. 위에서 어떤 옵션을 줘도 id로 다시 옵션을 주게 되면 이 옵션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선택자를 혼동하지 않고 사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선택자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한 화면 구성을 만들어 보는 것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